토란 천지가 열리기 전부터 존재한 자연의 섭리라고 했다. 모든 자연이 이 도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니 자연과 같이 순리대로 사는 이들을 우리는 도인이라 부른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간다. 어제의 것은 낡은 것이 되고 도의 진리를 품은 자연은 주변에서 점점 사라져간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도인이 있을까? 생각이 깊어지는 어느 가을날, 나는 우리 시대의 도인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충청남도 공주에는 우리 민족의 선인 사상과 전통 수행법을 전수하는 수련원이 있다. 몸을 닦는 수행에서 이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은 올바른 호흡법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여긴다. 그 중에 일정한 자세에서의 단전호흡을 행공이라 한다. 그들에게 행공할 때의 마음가짐을 물었다. 지나간 건 벌써 흘러가 버렸고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오는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대개는 욕망이거든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무리한 거라면 그냥 맡겨라, 흐르게. 감은 두 눈으로 자신의 코끝 보고 코끝을 통해서 배꼽 보고. 인간이 태어날 때는 원래 단전으로 호흡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법이 변질된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하지만 수련을 하면 태초의 호흡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태초의 호흡법을 되찾는 행공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일까? 걸으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게 수련이라고, 그 기행법이라고 하거든요. 걸으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자기 호흡을 바라보면서 걷게 되면요. 예. 어떤 뭐 다른 생각하고 이럴 겨를도 없겠네요. 머리가 쉴 새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다 필요한 생각이냐? 99%는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끊는 것도 수련이거든요. 머리를 항상 맑기도 하고, 온몸의 그 왜곡된 부분, 예, 잘못된 부분이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때 진건강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건강체가 될 때 이제 우주로부터 오는, 대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기운을 온몸으로 그 흐름을 그대로 파장을 받아서 사람도 그 경락이라든지 막혀 있는 것, 굳어 있는 거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그 기운을 다 받게 되거든요. 모든 자연은 기운을 품고 있어 서로 간에 자유롭게 교류하는데 자연의 일부인 인간만이 그렇질 못하다. 문제는 인간의 굳은 몸이 마음과 영혼까지 굳게 한다는 것이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네. 마음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네. 몸 공부가 다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마음이 안절부절을 못 하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몸을 진 건강체를 해서 건강하게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이에요. 아, 몸을 먼저 다스리고 나서 그렇죠.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는 그릇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자연의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그것이 태초의 호흡법을 수행하는 이유다. 이 호흡이 어려운 만큼 나의 영혼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다. 둘째, 셋째 손 닿는데. 배꼽에서 엄지를 맞닿고 둘째 셋째 내려가는데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호흡이 내려가야 돼요. 여기 있는데. 관원. 치골 바로 위에요. 예. 거기까지 호흡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애기들 움직이는 데가 거기거든요. 치골 바로 위에. 거기 숨자리가. 예. 거기 내려가야 진 건강체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아기 때는 그 아랫배 있다가 청년이 되면 가슴으로, 예. 예, 청장년이 되면 노년이 되면 어깨로, 그러다가 이제 떠나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내리자. 그런 토하면서 배꼽으로 내려요. 토하는 숨을 코로 하지 말고 그냥 지구 중심으로 토한다 생각하고 하면서 손을 배꼽에다가 또. 자연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몸은 병이 깃들기 쉽다. 병이 깃들면 날카로워지고 이기적인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 몸의 병이 사회를, 나아가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도는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자연과 기운을 교류하는 동안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신동순 도인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하늘과 대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 하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늘만. 네. 아주 얼마나 공정해요. 하늘은. 그렇죠. 네. 구분 없이 세상을 살리잖아요. 하늘을 보지 않고 대자연을 보지 않고 그냥 멀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마음을 열면 다 내게 되는 거고 기운도 교류되는 것이고. 이들의 말로는 우리 조상은 원래 자연의 도를 실천하는 도인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면서 이기심과 질투심이 사람들을 지배했다. 그 결과 도인들은 속세를 등지게 되고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수행생활은 비법으로 전수됐다. 신라시대의 화랑, 조선시대의 풍류정신으로 이어져 오다가 근대에 이르면서부터는 그 명맥이 거의 사라졌고 사람들의 세계는 그만큼 삭막해졌다고 한다. 그 동방삭이라는 분이 쓴 신의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쪽 땅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산다. 그 사람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구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베풀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어려운 이들을 구할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선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늘 마음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만난 또 한 분의 도인은 유인학 현사다. 우리가 미워하다가 얼른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독성을 지닌 그 아드레날린이 어떻게 돼요? 금방 바뀌어요. 그 독이 없어지고 엔돌핀 같은 그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는 큰 스승님을 빼면 이곳에서 도의 공부가 가장 높은 분이 유인학 도인이다.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도인의 집을 찾아갔다. 방에는 직접 본 이가 드물다는 스승의 초상화가 놓여 있다. 이 정사주님의 스승님. 네. 저한테 고조 할아버지 부활을 되십니다. 유인학 도인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의 옛 문헌들을 공부하면서 도의 의미를 정리해왔다. 노자께서 그 도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도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동서고금이 성자들께서 자신을 비우고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참된 그 도다 이런 뜻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비우고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러는 것이 도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길이 굉장히 멋지네요. 아 그렇죠. 예. 유인학 도인이 세상의 도를 묻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부터다. 당시 교사였던 그는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병이 들어 몸과 마음이 모두 황폐해졌다. 몸을 요양하고 당국의 탄압도 피해야 했던 그는 계룡산에 신원사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리 해가 지나도 몸은 나아지질 않고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까지 날아들었다. 아마 제 생전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봤을 거예요. 어떤 대사처럼 그냥 뭐 하늘이 계시다면은 그 어머님 고통을 제가 좀 대신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너희 어머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픔을 겪는 모든 생명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고 기도를 해라. 어느 노인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도인은 그 목소리를 쫓아 어머니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떠올렸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말로 온몸이 끊어질 듯이 아파온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대신 아프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대신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엄청난 충격이죠. 저한테는. 그 마음의 힘이 또 정신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 뒤로 도인에게는 주위 만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세상엔 큰 고통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저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다른 생명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저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요. 이 세상에는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헐벗은 사람들도 많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많은 생명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한 존재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먹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실감하게 됐고 또 그런 행복감을 자꾸 느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또 제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유인학 도인이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착한 본성, 천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그것이 인간의 도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는 정작 듣기 부끄럽다며 도인으로 불리기를 끝내 사양했다. 도시 생활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삶은 점점 자연과 멀어져 간다.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맨발로 걷는 행사. 본능에 충실하시고 발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죠. 자, 가겠습니다. 도시의 숨은 자연을 만나는 이 행사에 한 도인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다음에 숲길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은 이 여기에 있는 수많은 그 돌멩이들, 자갈들, 나뭇가지 이런 진료들이 우리의 발바닥을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무차별적인 자연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고릴라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오, 천천히. 앞서 맨발 예찬을 펼친 박동창 씨와 함께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도연. 그가 바로 만나기로 한 도인이다. 하나, 둘, 하나. 공간에서 호수의 한 가운데로 나가가지고 그 노를 배 옆에다가 놓고 그냥 그 호수 위에 떠 있을 때 배에서 일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걷는 걸음입니다. 메모 너무 특이하지 않으세요? 네, 한번 우연히 강화문을 같이 걸을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곁눈질로 쳐다보는 모습 보고 도인과 같이 걷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었고요. 다음에 정식으로 만났을 때 도연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보기에도 육중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것이다. 네. 어울리나요? 예. 이렇게 산 중에 이게 오토바이가 올 거라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조용한데 시끄럽게 올라왔나? 조용히 다녀야 돼. 선생님, 이 도시에 도가 있을까요? 도시에 도가 있냐고요? 예. 물론이죠. 도는 언제나 가까이 있었죠. 다만 도시에 살면서 도를 오히려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도연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희궁 뒤쪽의 운동장. 옷을 갈아입은 도연은 좀 전의 모습과는 딴판이다. 도연은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의 심신수련법을 가르친다. 그중 하나가 태극권이다. 이 동작은요,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중앙, 즉 정을 보는 것이고, 또 정한 가운데 모든 움직임의 중심을 이루는 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동, 동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몸법으로 표현한다면 그 흐름대로 몸이 작용을 하고 그 작용 속에서 타가 나오고 받아서 똑같이 TV 영화에서는 흔히 보는 동작이지만 실제 해보는 것은 쉽지 않다. 도연에게 몇 년째 배우고 있다는 수련생들도 유려하면서도 절도 있는 그의 품새에는 미치질 못한다. 부채를 쥔데도 이유가 있다. 수련이 깊을수록 몸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부드러우면 외부의 사물도 자유로이 다룰 수 있다. 장수가 검을 잘 다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요? 이게 살 보이는 게 바깥쪽입니까?
이런 수련법을 도요는 몸과의 대화라고 말한다. 자기 몸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과의 하나의 대화예요. 자기 몸과의 대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손, 발, 몸, 머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에 내 몸을 마치 여행하듯이 여행자가 돼서 그 각 부분과 또는 전체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몸법 수련이라기보다는 내 몸과의 무한한 대화. 몸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다 보면 그 안에서 도를 발견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무학, 그리고 더 나아가 무도가 된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도를 닦기에는 너무 복잡한 도시가 아닐까? 얘기를 듣더니 도연도인은 불쑥 인왕산에 오르자고 한다. 사실 없어도 되는데 조선시대 도성의 우백호로 불렸던 인왕산. 그 이름에 걸맞게 인왕산은 지금도 인구 1200만의 도시 서울을 한눈에 굽어보고 있다. 뭐랄까 왠지 바쁘고 왠지 숨 막히고 왠지 답답하고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보면 그 속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냥 있는 자체 다 풍경으로. 그냥 풍경으로. 저 속에 있으면 전쟁터가 되니까요. 사실은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연립에 살든 그것 자체가 답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도심 속에서 살면 답답한 삶이고 저기 지리산이나 태백산이나 치악산이나 이런 산 속에서 살면은 가슴 트인 삶이다. 그것보다는 콘크리트 벽의 답답함이 아닌 내 마음의 답답함, 이것을 잘 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그렇죠. 특별하게 큰 깨달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 요 옆에 이제 또 이웃집. 그럼 선생님이 제일 높은 데 사셨나요? 제일 높은 데 살았죠. 아니 저 위에 암자가. 놀랍게도 도연은 어렸을 때 이 산 꼭대기에서 살았다고 한다. 태어나서 7살 때까지 산 제가 살았던 집터입니다. 여기가요? 여기가. 물도 전기도 없는 판자촌에서 태어나 밀가루 죽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도연. 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내 생기기 전에 저희가 4형제인데 그의 어린 시절은 지독하게 가난했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빚이 유산이었다.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뼛속 깊이 박힌 가난 때문에 도연의 청소년기는 어두웠다. 굶주림을 벗어나고 친구들의 따돌림을 견디기 위해 공부든 취미생활이든 독하게 해냈다. 그런데 아무리 독하게 마음먹은 것이라도 막상 이루고 나면 허탈했다. 진짜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이 뭔지 한참을 찾아 헤맸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가장 해보고 싶은 거는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때 당시에 배고프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늘 먹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갈구나 욕망에 불과하지, 실상 그것을 얻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막연해지죠. 마치 우리가 정말 찾고자 했던 삶의 본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뭔가 막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이고 갈구하고 하지만 정말 찾고자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정말 소중한 게 있는데 껍데기를 너무 쫓아서 가고 있지 않나.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국내 최고 대학의 철학과에 들어갔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도인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남들은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 난 인류 학교에 꼬리뼈를 떼고 도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했다. 그래서 그 가슴속에 있는 열정을 발견하고 도를 공부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선언을 낸 지 10여 년이 됐다. 삶의 목적을 찾고 찾은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선언을 연 이유다. 행위. 마음속에 먹은 것을, 계획한 것을 현실로 옮겨내는 힘, 이것을 행위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역시 행위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한 행위. 이 행은 뭘까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던 행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사는 행위입니다. 아주 행복한 행위죠. 도를 실천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어디에서 찾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즐기는 것도 즐기는 것이지만 그 혼탁한 마음도 정리하면서 자기가 처음 가졌던 초심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그것을 아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시간을 잊어요. 잊고 많이 반성하고. 선생님 진짜 옛 어르신들은 이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되게 즐기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선비 정신이고 초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처음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학문을 하는가, 또 어떤 정신을 수양하는가, 또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그게 아마 옛 선비들의 풍류 사상 같은데. 풍류요? 조선의 선비들은 고대의 신선 사상을 받들어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도연 도인은 21세기의 풍류를 즐긴다. 정말 제대로 잘하는 사람, 다 마음껏 일한 당신이요, 마음껏 떠나라. 그것이 사실은 풍류고 한량인데 일은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놀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잘 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랬을 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멋지게 잘 놀 것인가, 멋지게 잘 즐길 것인가. 도연 도인은 피리와 검은고, 그림과 글씨를 두루 즐긴다. 도연 도인이 즐기는 것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떠나 자신의 내면에 말을 거는 통신수단이기도 하다. 그것이 검은고이든 오토바이든 차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서울 시내의 평범한 사무실을 산중의 공부방처럼 꾸민 그의 선언. 도현산 방이라고. 네, 도현산 방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도 직접 쓰신 건가요? 어디에 살던 마음이 중요하다는 도인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이렇게 서각이라고 그러는데, 서각. 두드려서 하는. 그래서 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체.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차 드시고. 차복이 많으십니다. 문만 나서면 밖은 여전히 생존 경쟁을 벌이는 전쟁터다.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는 이곳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앞뒤로. 그 테이프의 앞뒷면 같이 계속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공부가 끊어지지 않게 하면, 그래서 부드러워져라. 한없이 부드러워져라. 마치 여풍, 바람처럼, 여수, 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고수인데, 그 고수를 다른 표현으로 상수라고 해요. 하수, 상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하수와 상수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부드러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걸림없이 살아라, 막힘없이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그 걸림없는 삶, 결국 그것은 부드러움이죠. 그 선생님 앞에 있는 이 순간도 되게 좀 편안해 지금. 유가 있으면 무가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다. 이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 통해서 화는 복이 되고 흥성한 것은 쇠퇴한다. 강한 것은 반드시 약해질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도인의 마음이다. 하다가 느끼는 것, 또 수련하다가 느끼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사실은 고인데 모든 사람의 삶이 고잖아요. 네. 그 고와 아픔, 통은 같이 통해. 그래서 통고가 되면 깨달아요. 통고요. 고에만 있으면 괴로운데 네. 그 아픔을 통고. 통하고 나면은 통하고 나면 고는 저절로 사라지거나 네. 또는 고의 본질을 알아서 오히려 고를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행함에도 실수가 있으니 도를 따르는 길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되게 자유롭고 싶었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면은 아 그냥 이게 그대로 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옛날 고승이나 선임들이 말하는 마음 비우고 살아라, 욕심 비우라 그러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은 생각하시기엔 마음을 다 비우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다 못 비웠어요. 비우려고 또 비운다는 개념도 네. 뭔가 채워져 있으니까 비우려고 하겠죠. 그죠? 선생님한테는 그 체험이 없으시다고요? 그 채움과 비움 이런 관계보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 삶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것이지 그 속에서 채우고자 하는 것은 채우고 또 비우고자 하는 것은 비워지게 되죠. 인자는 요산요수, 즉 어준이는 산과 물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도인들은 물보다 산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강원도 홍천에는 물이 좋아 강가에 집을 짓고 사는 도인이 있다. 주민이 10여 세대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 도인은 집에도 수리제, 물가의 집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찾아갔을 때 도인은 마침 그림에 열중하고 있었다. 말도 건네기 힘든 분위기라 나는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 도인의 붓끝에서 생겨나는 그림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단순한 형상의 물고기들이다. 그러나 도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엄숙함이 느껴진다. 잠시 후 두 장의 화폭에 나타난 것은 떼지어가는 물고기들의 중생도. 그러고 보니 집안은 온통 물고기들 천지다. 그림은 물론이고 나무로 깎은 것들도 부지기수다. 10여 년 전부터 오로지 물고기만 그리고 깎았다고 한다. 다정도인은 물고기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일까? 늘 물고기와 함께 삶을 사시는 겁니까? 생활을. 그렇죠. 뭐 하루 24시간 뭐 자나 깨나. 우리 집에 있는 물고기만 해도 수십만 마리니까. 네. 내가 물속에서나 물 위에서나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 도인의 화두는 그렇게 늘 깨어있는 존재다. 기준을 두고 저걸 하는. 한 가지 이제 달로 이렇게 이제 푸른 달로 형상화되는 이런 영혼의 어떤 구심체를 향해서 똑같이 이제 행진하는. 그러니까 너나 나나 거치 깨달음을 혼자만의 깨달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같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길로 같이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인간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착한 심성을 지닌 물고기들. 특히 인고의 세월을 지나 어느 순간 깨달음의 결실을 토해내는 황금 물고기는 도인이 꿈꾸는 삶의 표상이다. 그 연어가 모촌 혈기성을 가진 연어가 태어난 고향에서 멀리 바다까지 갔다가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모촌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때 죽기 직전에 그런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 절정기에 있는 물고기의 그게 바로 이제 나한테 황금 물고기의 허두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삶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정점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황금 물고기 아니라 황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젊었을 때 나도 산에서 살았어요. 다정도인도 젊을 때는 산을 가까이 했다. 대학 시절에는 학업보다 등산에 더 열심이었다. 그러다 절친한 친구를 산에서 잃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도인. 그 뒤로 다정도인은 물가에서 평온함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이곳에서 삶의 목적과 그 길을 일깨워준 물고기의 화두를 만났다. 다정도인, 그에게 물었다. 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도인이란 무릇 다정처럼 은둔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정신세계나 아니면 이 자기 수련을 하시면서 자기 길을 가시는 분들 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요. 근데 그분들은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살고 계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회제에서 떨어져 계신 것이 은둔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 아니 나는 은둔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이걸 도인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네네네. 도인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인인데 나는 도인의 개념을 이렇게 무슨 하간 무슨 뭐 이런 초능력적인 뭐 이런 개념의 적이 아니고 그냥 길도자에 사람 있잖아요. 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길을 그러나 열심히 걸어.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도인의 개념을 이렇게 난 이제 그런 식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난 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게 돼 있는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삶이니까 뭐 누구나 도인의 길을 걷는 거죠. 그 역시 도인이라는 호칭이 거북하다고 한다. 하지만 15년 가까이 물고기의 화두를 놓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으니 이 또한 도가 아닐까? 불가에서는 잘못이 많은 인간은 윤회의 업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한다. 다정도인은 그런 인간의 운명을 윤회의 강을 헤엄치는 물고기에 비유한다. 그리고 자연의 도를 깨달은 인간은 어느 순간 윤회의 강에서 솟구쳐 오르는 황금 물고기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요새 그 물고기를 좀 만들어서 나하고 인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마리씩 분양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때 부탁을 이렇게 해요. 이 물고기를 가져가셔가지고 물을 좀 깨끗하게 물과 공기를 좀 갈아주셔가지고 물고기가 항상 눈을 뜨고 있게 해주십시오. 종이에 그린 물고기에 어떻게 물과 공기를 갈아줄 것인가? 그것은 영혼의 물고기가 늘 깨어 있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일 것이다. 도인을 찾아 떠나온 길에서 나는 도인만 만난 것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잡으세요? 다슬기요?
그 다슬기가 그 올갱이란 거랑 같은 건가요? 요즘은 다슬기가 한창이란다.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마주치기 힘든 풍경이다. 올갱이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차를 버리고 두 발로 걸으니 그동안 지나쳤던 소중한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렇듯이 돈은 어디에나 있다고 하지만 과속하는 삶으로는 아무래도 사람의 도를 떠올리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여기 이장님 댁이 어디신지 아세요? 이장님 댁 어디 예. 찾아왔어요? 여기 뭐 그 홍기문 선생님이라고 누구 좀 여쭤보려고 싶어갖고요. 홍기문이라는 거랑 저가 있고. 예. 이장디원 여기요. 아 근데, 바로 여기예요? 네. 또 다른 도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속리산 기슭의 한 마을이다. 뭐 홍 박사라고도 하고 홍연이라고도 하고 하여간 만물 박사예요. 뭐든지 뭐 가져가면 못 고치는 게 없고 보면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아예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서 뭐 고장난 거 있으면 많이 던치고 그래요. 그러면 도인이 아니라 거의 무슨 뭐 만물 박사님 같은 그런 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뭐 되는 게 없어요. 그 의원이라 말씀하신 건 뭐 병치료 이런 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무슨 약 쓰는 건다 그래가지고 산에서 나는 약 같은 걸 가르쳐 가지고서 이래 그 치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대단하시다. 도인은 동네에서 뚝 떨어진 곳 비닐하우스에서 산다고 한다. 이장님이 알려준 대로 찾아가 보니 그곳은 원래 버섯을 재배하던 대형 하우스다. 이런 곳에 도인이 산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홍기문 선생님 맞으십니까? 예, 제가 홍기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무슨 일입니까? 아, 저 탤런트 김홍표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뭐 많이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신다고 예, 말씀 드렸는데 어떤 그 생각과 그런 걸 가지고 계신지 좋은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좀 우아스럽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저도 예. 와서 보니까요. 좀 앉으세요. 도인이 숙식하는 곳은 역시 버섯 농사에 쓰던 비닐하우스.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집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도인은 원래 나주 사람인데 전국의 산을 방랑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곳에 자리 잡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언제라도 다시 떠날 것처럼 집안에는 최소한의 생활용품들 뿐이다. 마을 사람들이 도인을 찾아왔다. 안 봤지. 이거 좀 봐줘야지. 아니, 이게 어쩐다고 상황이 어때? 시동이 안 된다. 시동이 이제 하여튼 쓰잖아. 쓰면 2번 다시 안 걸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탔어? 농약 살포기에 모터가 고장난 모양이다. 나도 아까 시험에 오면 이런 일이 익숙한 듯 도인은 흔쾌히 수리를 떠맡는다. 해봐갖고 해보지 뭐. 버섯하우스 앞마당에는 이렇게 맡겨진 농기계들이 가득하다. 고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 방치한 기계들을 도인이 하나씩 고쳐낸 것이 시작이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시내 수리점보다 이곳을 먼저 찾는다고 한다. 그럼요. 자기 욕심은 안 채우고 이런 거 전부 고쳐가지고 그냥 주거든. 저렇게 건강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산다는 건 베풀고 사는 거다. 지금도 뭐 전화만 오면은 뭐 서울이고 진평 이런데 이 시설 같은데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러 막 쫓아가고. 부속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갈 때를 빼고는 철저히 무료 봉사다. 그런데도 도인은 마치 귀한 손님 배웅하듯 돌아가는 길을 오래도록 지켜본다. 누가 오면은 항상 갈 때는 끝까지 잠깐 나가서 마중하는 버릇이 꼭 있어요. 꼭 갈 때까지 나가서 섰다가 간 거 보고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는 인내지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이 행해야 돼요. 그것을 망가고 있다면은 다시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뭐 그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최대한 해보는 겁니다. 도인은 혹시 과거에 전기 분야의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를 들어보셔도 다 아세요? 예. 레이어링이 어떤지요? 예. 그럼 이런 걸 어디서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안 배우셨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기계라는 게 지혜라는 거거든요. 지혜라는 건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네. 책을 놓고 배워서 익힌 것이 지식이고 예. 그건 남이 해놓은 것을 이제 모방해서 자기가 익히는 거고 지혜라는 것은 남이 해놓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냥 그 어떤 그 느낌에서 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이게 사람은 지혜가 발달돼야지 지식이 발달돼갖고는 안 돼요. 학문만 많이 집어넣어 봐야 머리만 무거워지고 머리만 깨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식을 이제 많이 쌓게 되면 지혜가 그만큼 어두워져요. 예. 그래서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천지땅판이죠. 그 책만 갖고 간들 그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영원히 답이 안 나온 게 과학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과학도 어차피 물질을 보고서 그것이 그게 확인을 한 다음에 답이 나왔거든요. 물질 안 보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건 지식이란 건 한도가 있죠. 많은 경우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근데도 환율이 있죠. 한마디 던질 때마다 도인이 풀어내는 이치가 범상치 않다. 그래서 깨쳐야 돼요.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나 현인들 또는 위대한 그 사람들은 답을 말을 안 해놨어요. 답을 말한 일이 뭐 어떤 경제든지 불경이든 답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열쇠가 사람들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도인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단련을 했을까. 지금 그의 표정이 이렇게 평온한 것은 그 답을 찾았다는 뜻일까? 이렇게 많은 책들을 다 읽으셨나요? 또 다른 비닐하우스에는 책들이 가득하다. 수십 년 전부터 그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다. 책들이 담고 있는 분야도 사회, 인문에서부터 전통기술, 기초과학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다. 약을 만들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인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밝아서 남들보다 공부가 빨랐다고 한다. 그러나 지식이 쌓여갈수록 한계 역시 또렷해지고 도인은 자연스럽게 내면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경을 정하면은 지금 식기구들이 굉장히 단촐하게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게 되겠죠. 네. 그럼 밥을 이렇게 직접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글쎄요. 먹는 것은 제 뜻대로 하는 거니까. 뜻대로 하신다는 건 잘 안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그렇죠. 배고파도요. 이거 신호가 안 와요, 저한테는. 옛날에는 그 처음 단계에 있었던 신호가 왔었는데 지금 신호가 배고파도 신호가 안 와요. 이제는 그 숙달돼서 그런지 자기가 분명히 노력하면 할수록 신체 정화는 강화되고 모든 신체 장기라는 것은 거의 다 그 밸런스를 유지하게끔 돼 있어요. 가령 거의 다 안 먹게 돼 자꾸 속을 비워싸면요 생체 뇌파의 모든 기능들은요 비상상태에 돌리발 해요. 거기서부터 굉장한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옵니다. 능력이 이제 밥이 안 도른다. 그러면 빨리 여기서 끌어들여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걸 견디기가 힘들죠. 지금 제가 밥을 일체 안 먹었죠. 지금 안 먹은 지 꽤 돼요. 근데 지금 나가도 기운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뭐 저보다 더 기운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래요. 기운이 끌어오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학문도 학문이지만은 사람이란 것은 능력이란 게 한이 없다고 느꼈어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걸 하게 되면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부러 먹는 것을 최대한 없애버린 것도 그 이유 하나고 또한 모든 환경에 최대한 적응해도 거의 다 적응이 다 되더라고요. 다 돼요. 단지 사람이 이제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걸 못 온다는 생각 부이지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도인이 말하는 무한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통력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도인에게 특별한 수행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조용히 속리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이쪽의 산세는 예. 지금 긴 장사지는 형성하는 양쪽 협곡인데 이쪽이 협곡인데 이게 일종의 그 매화 낙지형이라는 산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현세가. 매화 낙지요? 야.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 인간들 싸고 돈은 아주 풍요함을 줄 수 있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땅입니다. 이 땅이.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산세 얼마나 참 맑고 좋은가. 훈훈한 느낌이 드는. 그럼요. 예. 그래서 사람 역시 산세 기운을 받아서 살아요. 자연도 사람이 있어야 그 값어치를 더할 수 있는. 도희는 이곳에 오기 전에 10여 년 동안 전국의 명산을 다니며 산중 수행을 했다. 사람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처음 속리산에 온 것도 그 때문이지만 주민들이 드나드는 바람에 수행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노자는 사람들 속에서 도를 펼치는 것을 도덕이라고 했다. 자연이 그러하듯 아무런 의식 없이 무한히 베푸는 것이 도덕이다. 비록 개인의 수행은 못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능력 닿는 대로 돕는 것, 이 또한 도덕의 수행이 아닐까? 호흡을 할 때는요, 일단 기운을 내려야 돼요. 내린 다음에 숨을 호흡할 때 한 번 끌어다니고 또 한 번 끌어다니고 2번이죠. 한 번에 끌어마시면 안 돼요? 한 번이 안 돼요. 눈의 위치는 여기 중앙, 여기 인당이 아니고 여기 기운을 여기서부터 끌어당겨서 심장을 내려 보내서 심장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 가지고 양 다리 사이로 그 앞면을 쭉 지나서 다시 뒷면에서 해가지고 요 무릎 사이로 해서 등뼈에서 쭉 올려요. 가지고 다시 요리 올려 보내갖고 그때 숨이 한번 나가요. 그것이 일식이에요. 야, 그러니까 다른 단전 호흡과는 전혀 달라요, 이게. 네, 요것이 완전히 숙달되면 이제 온몸 기운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숙달되면 좀 실이 걸리게 되죠. 음양론에 의하면 물가는 음기가 강한 곳이다. 때문에 보통의 수련자들은 물가에서 명상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한다. 물가에서 마음을 닦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운기 조식이 자유롭고 수행의 도가 높다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현대인에게 수행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도인에게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사람은 자기를 좀 낮출 줄도 알아야 되고 남한테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모르면 좀 모르도 봐야 되고. 근데 현대의 결핍증이라는 것이 그게 전부 다 병으로 나타나요. 현대인의 병이 굉장히 많은데 꼭 환경 탓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그것만 갖고 병든 것만 아니고 자기 마음 씀씀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보면은 마음은 반드시 물질을 산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원하고 계속 그걸 바라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그 보응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아침에 언제 가는 거야? 새벽에? 새벽에 가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좀 일대일 좀 자꾸 못 가보네. 한번 가봐야 되는데. 도인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 12년 전 그가 호련히 수행의 길을 떠나면서 가족은 처가에 의지해왔다. 가정을 꾸리면서도 도를 닦을 수는 있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마음이 자꾸 흐트러진다고 한다. 가족은 도인에게 가장 큰 죄의식이다. 그래도 다행한 일이요. 이번에 한번 가서는 저놈한테도 용돈 좀 줘야 할 텐데 좀 늦어지고만 내가. 그럼 줘라 하지. 아니야. 이번에 가까운 시일에 나 갈 거야. 또 아무들도 자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좀 저를 좀 괴로웠던 점이 되게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에 문제는 돼야 되겠지만 또 내 갈 길도 있고 목적도 있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점은 어차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정 문제는.
아직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안 되니까 좀 세월을 조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산 너머에 도인의 친구가 한 사람 살고 있다. 아, 예. 아니 뭘 이렇게 하시냐고. 야, 뭘 이렇게 하시냐고. 송 사장 역시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손님을 무슨 도인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그의 언행과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저분이 철저한 그 무소유자입니다. 생활 환경, 그분이 생활하는 그 환경 자체도 그렇고, 또 생활 사고방식도 그렇고, 모든 게 무소유 행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 집도 없이 하우스 속에서 생활하고 이러면서도 그 거리감을 안 두기 위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뭐 가깝게 하고 이제 뭐 필요 아프다든지 아픈 사람 기혈 치료해주고. 수행하는 거에 궁극은 적선이다, 선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으면 옛날에는 되게 어떤 그 공부를 하는데 산속에서 통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분 말씀이. 그래서 그때는 산에 가서 공부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자기 선을 쌓아야 된다. 그것이 뭐 그것도 수행이고, 그게 제일 최고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렇게 뭐 그런 걸 선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인과 달리 송 사장은 평범한 가장이자 사업가다. 그게 다 잡념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는 송 사장. 그래서 도인 앞에서는 늘 부끄러움이 앞선다고 한다. 내하고 이제 생활하는 그 방법이 조금 틀리고, 이상은 비슷하지만은 틀리죠. 이상은 틀리지만 생활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장사하지, 뭐 욕심 많아서 이런 사업하지. 이러니까 생활 자체가 홍수생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잡하죠, 송 사장은. 실질적으로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지금. 홍기문 도인은 지금껏 만나본 도인들 중에 가장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하지 않겠다는 홍기문 도인. 그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효라는 것은 모든 만인의 생활에서 평등해야 되니까 그게 효가 되죠. 근데 평등하지 않다면은 한쪽만 편파적으로 한다면 그건 효가 아니죠. 만약 지금 효고 내가 생각해도 지금 사람들이 효를 잘못 생각했다는 견해가 많아요. 왜냐, 자기 부모는 부모는 아니죠.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모와 같은 똑같은 그 내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똑같이 생각해서 이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효라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효란 참 진정한 효라 할 수 있겠죠. 도란 무엇인가? 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엉뚱하고 설익은 질문이지만 도인들은 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물고기처럼 깨어서 세상을 보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조그만 적당한 선에서 지족, 만족한 것을, 그 알지자 족할족자니까 만족한 것을 아는 그런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매일매일 내가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니까 천사처럼 살자 하고 실천을 하면은 다 깨우쳐.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놓여 있다. 하지만 진정한 도는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찾으면 가까이에 있습니다. 찾으면 아주 가까이에. 그게 오히려 길을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서 찾는 게 그게 도 아닐까요?